도현아, 술 고? 아, 돈 없어. 요즘 비싸서 뭐 먹지도 못해. 돈 열심히 모아야지. 아니, 넌 좀 모으고 있어? 뭐, 계획대로? 아, 진짜? 아, 나도 좀 알려줘라. 어? 내가 특별히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뽀글이 금융입니다. 요즘 약속 한 번만 갔다 오면 4, 5만 원은 우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돈도 모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마인드,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헬스장을 갔을 때 트레이너쌤과 처음에 상담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 목표를 말해요. 저는 근육을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 말왕, 황철순처럼 근육맨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이제 트레이너쌤께서는 그럼 회원님께서는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리고 밥 많이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근육량을 5kg 정도 증진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5kg을 다이어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트레이너 쌤께서도 그 회원님께서는 일단 주 5회 운동을 하시고 3분할로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 꼭 닭가슴살을 2개씩 드세요.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겠죠. 저는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정 회장님처럼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올해 1,000만 원을 모으겠어. 난 올해 땡땡전자 주식을 100주 모으겠어. 라고 계획을 세운다면 좀 더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계획을 세우기도 좀 더 수월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많이? 주변 친구들 아무나 10명을 잡아서 금리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한두 명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금융 이해력 점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금융 이해력 점수가 이렇게 낮은가? 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우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돈이나 금융에 대해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오히려 집에서 저 주식합니다. 라고 하면 거의 저 도박합니다. 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대반수고요. 그럼 도대체 왜 부모님들께서, 어른들께서는 이러한 주식 같은 거를 좋아하시지 않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은행에 저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시대 때 금리는 10%에서 20%였고 지금 금리는 2%, 3%, 3.5%에 그쳐 있습니다. 부모님 시대 때는 고금리였고 현재 시대는 저금리인데 과연 이게 어떤 차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 시대 때는 100만 원을 통장에 넣으면 10만 원, 20만 원이 저절로 불어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이 모이니까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오히려 너무 좋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은행에만 넣어도 돈이 조금밖에 불어나지 않고 그 조금 불어나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이득을 보기 힘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루어 봤을 때 한 가지, 은행에만 돈을 넣어서는 돈을 불리기 힘들다 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봤겠지만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든 뉴스를 통해서든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우리는 어르신 한 분만 부양하는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를 통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연금 같은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 밑에서 부양할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연금은 위에서 다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럼 지금부터 조금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금의 종류 또 너무 많죠. 증여세, 상속세, 이자소득세 뭐 너무 많아요. 생각도 안 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자소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자소득세가 15.4%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금들도
점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루어 봤을 때 우리 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 사회로 인해 앞으로 세금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세 번째, 지금부터 연금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총 세 가지였는데요. 초고령화, 초고세율, 초저금리. 이러한 세대를 3초 세대라고 합니다. 현재 2024년은 3초 세대고요. 또한 저희가 앞으로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비상금, 의료비 등등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죠. 아마 다 계산해보면 10억은 우습게 넘을 거예요. 따라서 저희는 한강으로 가시면 따라서 저희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각자 살아온 삶도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가치관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형화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개인에 맞춤 정장 아니면 서브웨이처럼 따다다닥 재료들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씩 앞으로 재료들을 나열해 드리면 여러분들의 본인에 맞는 상품들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희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